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강제 집행이 무엇이고 왜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집행 절차와 비용, 효력, 그리고 집행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3부터 4개월, 길게는 6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슬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도 비용도 2배로 드는 거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바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실무에서는 명도 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되고 있고요.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처분 신청서 제출입니다.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 내역,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해지 통지나 기간, 만료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사건이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인지되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고요. 송달료는 당사자 한 명당 3회분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담보 제공 단계입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제출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세 번째, 강제 집행 신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반드시 이 주의 내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 송달료를 다시 내고 가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출력물은 접수가 안 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현장 집행입니다. 집행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집행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집행 일정을 잡고 약속된 날짜의 목적물 소재지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요.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점유자가 채무자와 일치하면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고시문에는 채무자는 점유를 퇴해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고시문 부착이 완료되면 가처분 집행은 종료됩니다. 그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가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점유를 넘기면 임대인은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처분 없이 명도 소송만 했는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죠.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비용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크게 3가지 항목입니다. 신청 단계의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이 명하는 담보 제공을 위한 보증보험료,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행관 수수료와 교통비 같은 실비입니다. 가처분 집행 자체의 비용은 명도 소송 전체 비용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을 안 해서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의 손실이 훨씬 큽니다. 이 모든 절차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으시죠? 목적물 가액 산정부터 신청 취지 작성, 담보 방식 결정, 집행 일정 조율까지 여러 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류 하나 착오가 생기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기한 내 집행을 못하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법도 명도 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도 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 집행 200건 이상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책의 저자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고요. 지금도 각종 언론의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고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하시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내용 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내용 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시면 20만 원이고요. 인도 강제 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강제 집행, 집행 절차와 비용이 더 궁금하시다면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 소송센터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명도소송 무료 승소 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방법, 강제 집행 신청서 작성, 집행 비용과 효력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고요.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쉽니다. 명도소송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빠뜨리면 승소해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